안녕하십니까. 커피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로스팅 강의를 올려볼게요. 먼저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투입 온도가 전체 로스팅의 그림을 다 결정한다면 이 터닝 포인트는 1차 크랙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투입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터닝 포인트를 잘 잡기 위해서이고요. 터닝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게 투입 온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개념들을 잘 이어가시면은 좀 더 로스팅을 하실 때 이 로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터닝 포인트는 TP라는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국내에 번역된 책들에는 중점이나 전환점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터닝 포인트의 개념은 뜨겁게 예열된 드럼 내부의 온도와 투입된 상온의 생두가 드럼 내부에서 열평형을 이루는 지점이에요. 위쪽의 전체적인 그래프의 이 온도는 드럼 온도고요. 아래쪽에 드럼 온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콩의 온도입니다. 드럼 온도는 200도에서 떨어지다가 1분 15초쯤에 온도 약 95도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죠. 생두는 투입됐을 때 상온의 24도에서 점점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뜨거운 드럼에 생두를 넣으면은 이 생두의 온도가 바로 200도에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점점 열을 흡수하고 드럼과 열 평형을 이루고 이후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터닝 포인트는 70도에서 97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로스터기마다 전부 달라요. 만약에 같은 로스터기라 하더라도 온도계의 위치를 바꾸면은 TP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온도 프로브가 보통 꺾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꺾여 있는 방향만 바뀌어도 TP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은 청소할 때 반드시 온도 프로브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청소할 때 온도 프로브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로그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지스터는 제가 평소에 쓰던 초기 온도 세팅 값과 화력 값 기준으로는 204도에 1kg를 투입하면은 TP가 보통 96도 정도가 나왔고요. 소크라고 해서 화력을 끄고 진행하는 프로파일에서는 낮게는 67도, 높았을 때는 76도 정도가 나왔어요. 아마 열풍형 로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60도까지 아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는 로스터기의 종류, 그리고 온도 프로브 위치, 그리고 깊이 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로스터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값을 참고로 나만의 프로파일을 짤 때 다른 조건을 동일화시켜서 터닝 포인트 값을 잡는 게 좋아요. 아마 대부분의 상업 로스터들은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요청하시면 다 주실 겁니다. 터닝 포인트 온도에 따라 총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화력에서 터닝 포인트가 낮으면은 당연히 1차 크랙까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만큼 올려야 하는 온도의 양이 많으니까요. 높으면은 역시나 짧아지겠죠. 근데 이런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그래프, 그러니까 차트를 그려야 돼요. 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손으로 시간을 파악해서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 아티산, 파이어스코프, 프롭스터 같은 걸 사용해서 센서와 연결해서 측정하면서 그려도 됩니다. 보통 이런 로그들은 가로, X축에는 시간이 표기가 되고요. Y축에는 온도가 표기됩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럼의 온도, 그리고 생두, 콩의 온도.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투입될 때 온도예요. 투입될 때 콩이 10도인 거랑 그리고 24도인 거랑은 애초에 14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꽤 큰 차이겠죠. 그래서 드럼의 온도 못지않게 이 투입하는 콩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초기 화력을 얼마나 줄 건지, 그리고 배치의 크기, 얼마나 투입할 건지, 커피 자체의 밀도,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mass over volume, 무게 대비 부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흐름이나 배기 온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약에 동일하면은 당연히 터닝 포인트는 동일하게 측정되겠죠. 이 터닝 포인트가 틀어진다는 거는 이 조건이 달라졌다는 거겠죠. 뭐 드럼의 온도가 과열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콩의 온도가 계절이 변하면서 많이 바뀌어 있다던가 LNG 같은 걸 사용할 때 초기 화력이 내가 설정한 값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던가 중간에 흔들렸다던가 아니면 뭐 저울이 좀 오차가 생겨서 투입량이 달라졌다던가 혹은 커피의 그 수분량이 바뀌면서 밀도가 낮아졌다던가 또는 직접 배기 같은 경우에 공기의 흐름이 계절에 의해 조금 달라졌다던가 나가는 배기의 온도가 좀 차이가 난다던가 그리고 뭐 버너의 화력의 높이 같은 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던가 이런 좀 다양한 요소들이 틀어졌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배치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보통 로스터기에 표기된 용량, 그 용량을 풀 배치라고 하는데요. 이 풀 배치라는 거는 로스팅 한 사이클 동안 넣는 콩의 양을 뜻해요. 예를 들면 하스 가란티 5kg 하면은 5kg가 풀 배치고요. 이지스터 1.8 하면은 1.8kg가 풀 배치예요. 이제 권장하는 배치의 크기는 보통 75에서 80% 혹은 많게는 85% 정도를 추천해요. 쉽게는 80% 정도 넣으면 됩니다. 웬만해서 풀 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매우 단단한 콩이나 큰 사이즈의 콩을 풀 배치로 투입하면은 열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로스팅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도 있겠고 길어진다고 해서 속까지 다 익는 건 아니거든요. 속은 언더 디벨롭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80kg 정도 투입하면은 거의 덜 익힐 일도 없고 아주 맛있게 바싹 잘 익힐 수 있습니다. 패스트 로스팅 타입으로 강한 화력을 사용해서 산미와 단맛, 바디를 강조한 로스팅 프로파일을 운용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화력이 강해야겠죠. 짧은 시간에 익혀야 하니까요. 이럴 때 80% 정도 넣으면은 쓸 수 있는 화력의 여분이 많기 때문에 배치 크기는 80%를 추천드립니다. 이 배치의 크기의 풀 배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가스 소비량을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보통 12kg 로스터라고 해도 열량이 12kg의 풀 배치를 웰 디벨롭하게 볶아낼 만큼 열량이 안 되는 로스터도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로스터들은 그런 경우가 적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비교적 정확한 열량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로스터기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도 편하고 투입량을 정확하게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요거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도 1kg를 잘 볶기 위해서는 1055kJ 정도의 열량이 필요해요. 이거를 뭐 영국 단위인 BTU로 환산하면은 1000BTU 정도가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칼로리로 환산하면은 252 칼로리가 나와요. 이런 일반적인 로스터는 물론 뭐 싱글 패스냐 더블 패스냐 이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럼에 흡수되는 버너의 열도 있을 거고요. 배기로 나가는 열도 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이 종류에 따라 10에서 30%의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고 다양한 프로파일을 소화하면서 여유롭게 볶기 위해서는 BTU 기준으로 약 3000 그리고 칼로리 기준으로 255kcal가 필요해요. 그래서 1kg 용량의 로스터기를 샀는데 그 가스 표시에 시간당 가스 소비량이 2500kcal/h면은 1시간에 볶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3이겠죠. 2500에서 755를 나누면은 약 3.3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배치관, 프로토콜, 뭐 휴지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1시간 기준 로스팅 수를 꽉꽉 채워서 4회로 타이트하게 운영했을 때는 적정 투입 용량은 3300g 나누기 4에서 825g이에요. 그래서 뭐 한 82.5% 정도가 되겠죠. 이게 적정한 투입 용량이에요. 그런데 이 로스터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이쪽 825에 80%를 투입해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640, 50g 정도가 되겠네요.
1kg 용량 로스터기라고 하더라도 가스 소비량 2,500이라면은 825g 로스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85%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드럼 용량이 내부에 많이 비어서 원래 의도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대류열과 전도열이 많이 먹겠죠. 그래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로스터는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피, 중량이 무거운 커피, 즉 밀도가 높은 커피를 사용하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드럼 내부에 빈 공간이 많을 거고, 이러면 대류열이 풍부해져서 열 효율이 올라갈 거예요. 처음에는 요구하는 열의 양이 많기 때문에 TP가 낮게 찍히는데요. 진행을 하고 일정 범위 이상 옐로우 구간 이후부터는 진행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콩이 열을 많이 요구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열 효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빈 공간이 많아서 대류열이 강하게 작용하고 콩이 면적당 드럼에 접촉되는 횟수가 높아지면서 전도열도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 TP는 낮게 지키지만 일정 진행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의 부피도 TP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투입 용량, 투입되는 용량이 바뀌면은 TP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로스팅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1kg의 생두를 100의 화력으로 볶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볶고 싶어서 1.2kg를 투입하고 120이나 130 정도의 화력을 넣어서 그래프를 똑같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콩 자체가 드럼에 접촉하는 횟수나 면적 그리고 대류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P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맛은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면은 투입되는 용량이 많으면은 당연히 TP가 낮아지고 투입되는 용량이 적으면은 TP가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는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높을수록 디벨롭에 필요로 하는 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TP가 낮게 찍히고 밀도가 낮을수록 높게 찍혀요. TP는 일종의 로켓 런처와 비슷한데요. 높게 찍히면은 같은 화력에서 그만큼 화력이 너무 강하게 먹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낮게 찍히면은 전체적으로 로스팅 로그가 늘어지게 돼요. 만약에 밀도가 높은 생두를 썼을 때 TP가 낮게 찍혔다고 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투입 온도와 화력 둘 다 어느 정도 높이는 게 아니라 투입 온도는 고정하고 화력만 높인다면은 잘 먹으면 상관없는데 지나치게 높은 화력이 들어갈 때는 콩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는 비슷한 조건으로 로스팅을 해서 그 기준치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절한 TP는 몇 도일까요? 답은 향미에 있어요. 높은 TP에서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이 커피가 맛있으면은 그게 적절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너무 TP가 높은 거겠죠. 근데 이런 기준을 세우려면은 내가 사용하는 로스터의 레퍼런스 TP를 알아야 되고 그 TP가 변할 때 맛이 어떻게 되는지를 산지마다라든가 로스팅 스타일마다 알게 되면은 블렌드를 만들 때 원하는 TP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로스팅 배우는 초기 단계에는 투입량을 고정해라. 75에서 80.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빈 종류나 초기 투입 온도, 커피 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TP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게 다 고정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TP 이후 급격한 상승이 있다면 초기 화력이 너무 강한 것이다. 조정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커피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로스팅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